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현직 래퍼이신 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중국 유학 때 있었던 현실공포 이야기 정말 섬뜩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죠. 그 당시 너무 섬뜩해서 숨이 막혔던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스. What's up? 우스. 예. 반갑습니다. 이거 또 래퍼시니까 또 이렇게 예. 래퍼다운 인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인스타도 팔로우 했다고 많이들 그러시네요. 예. 아우, 저번에, 예. 이게 제가 또, 돌미님 또 이게 활약을 또 한번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직 영상도 예. 안 올라갔는데? 그때 또 라이브 또 이게 또 시청하시고, 네네네. 또 굉장히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끝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해주셨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우리 비정님들이 의리가 의리의리해. 진짜로. 제가 덕분 이게 그래서 좀 약간 살짝 썰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는 한테 이제 연락이 잘 안 와요 평소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시참 한번 하고 나서 대표님께서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귀찮아 죽겠어요 요즘에. 이게 또 한번 하고 나니까 반응들이 좋고 하니까. 예. 네, 대표님이 너무 이제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혹시 대표님께서 이번에도 반응 만약에 좋아야 되는데 안 좋으면 나가라 이런 얘기 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회사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계약 회사.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제 회사 좋고, 아무튼 이게 돌비님 덕분에 또 그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또 잘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아주 대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그 랩을 들었어요. 네. 예. 파워풀한 랩을 선보이시던데, 욕을 네네.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욕이요? 랩에 욕이 좀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심히 조절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랩에는 욕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정 전달이 좀 더 세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힙합을 좀 아시네요? 알죠.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어 이게 아니라 막 이제 거기 쌍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슬플 때. 예, 그럼요. 육두 문자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오늘도 중국 유학 시절 때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호,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참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국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살면서 이제 진짜 많이 겪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법한 그런 거기도 하고요. 또 거기 있다 보면 중국에 대한 또 인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그런 나쁜 의도는 전혀 없고, 저도 한 10년 정도 살다 왔는데 잘 살아 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나쁜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하고 소름 돋았다. 약간 이런 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써!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많은 범죄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안전하다고는 말 못하죠. 요즘에 뉴스 보면 이상한 사건들 많이 나오고. 이제 중국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한국에 잠깐 나오면 너 바퀴벌레 튀김 먹어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매미인가? 인신매매 당해봤어? 인신매매를 당하면 죄가 없죠. 그렇죠. 인신매매 그런 거 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장인매매 당해봤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매치기범, 쓰리꾼, 소위 말해 이제 쓰리꾼. 쓰리꾼에 이제 관한 썰인데, 물론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조심하시고 오늘 좀 교훈을 좀 드리고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이제 바야흐로 그때랑 비슷해요. 8, 9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대학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시절 그때 전 사건 있잖아요. 이사를 가고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봄 때 이제 한 1, 2월 지나고 3월에 제가 이제 다시 개강을 하는 날, 봄학기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이제 제가 중국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제가 이사 갔던 지역은 그 원래 전에 살던 지역과 별반 그렇게 다를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 옮긴 건데 좀 끝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냥 시내 쪽인데
제가 이제 저희 친누나랑 데이트도 좀 하고 낮에 밥도 좀 먹고 이제 뭐 좀 살 게 있어서 네. 둘이서 시내를 나갑니다. 시내를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사고 먹고 하다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부터 뒤에서 누가 자꾸 쫓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뒤에서 자꾸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 저희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중국을 살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약간 의심병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의심병이 있냐면 조심해서 놔둘 건 없다 싶어서 지인이나 심지어 저희 뭐 가족 아버지 차를 타더라도 저는 항상 번호판을 보고 타는 습관이 있어요. 내릴 때도 뭐 떨어뜨린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막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뒤를 쓱 봤어요. 저 사람인가 했는데 이제 누나랑 이제 약간 하도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뒤에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티나게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진짜 이제 거의 한 5m 앞까지 붙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하고 그냥 가자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제 옆으로 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러고 있는데 바로 저희 한 2m에서 3m 앞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여성분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스타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누나랑 저분 되게 멋있으시다 이러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H라인 검은색 치마에 스틸레토 힐 같은 거 신고 이제 위에는 블라우스 이게 입고 오른손에는 전화기를 받고 걸어가고 있었고 왼쪽에는 빨간 색깔 가죽 쇼퍼백을 이렇게 메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여자 옆으로 붙더라고요. 붙어서 아주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여자 가방에 손을 쑥 넣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장지갑 하나를 딱 빼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정말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잠바 주머니에다가 넣어요. 바람막이 주머니에 탁 넣고 앞으로 걸어가고 이 여자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랑 누나랑 이제 이런 걸 처음 목격하면은 이거 뭐지? 이렇게 돼요. 순간 얼어가지고. 근데 이게 오지랖이 너무 컸던 건지 저 사람을 따라갈까 아니면 여자를 따라가서 알려줄까 저희 둘 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이러고 있는데 그 소매치기 하셨던 그 분이 오른쪽으로 쓱 돌아서 견눈질로 저를 쓱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아찔하다.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려다가 제가 이제 약간 좀 영웅심리가 좀 강해서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저거를 이제 좀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가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체구도 작으시고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갑 이렇게 뺏으면 좀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어요. 아주 잠시 하고 있다가 아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자분한테 지갑 털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여자분은 저 끝에 가 있고 따라가긴 조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랑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저 사람 일이고 그냥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슈퍼 영웅도 아니고 못 도와준다 이거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누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뒤에 아까 그 소매치기범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1층이 마트고 막 그런 건물이에요. 예. 자연스레 붙었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 마트로 들어가자. 마트 그냥 들어가요. 쇼핑하는 척을 해.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는 이런 척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냥 뭐 쇼핑할 것도 없지만 그냥 쓱 둘러보다가 한 10분 15분 시간 좀 뻐기다가 나와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야 우리 이거 진짜 본 거 뭐냐, 우리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야 진짜 우리가 얘기만 듣던 그런 걸 여기서 보네, 야 이러고 있는데 정말 싸한 느낌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 20-30명 되는 눈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만 딱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아닐 거야 이거 뭐 내가 그냥 뭐 착각하는 거였지, 방금 이상한 일 겪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 장소로 이제 그냥 갑니다. 잊어버리고 가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하상가에 시계 상가인데
자주 가는 단골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조선족 분이시고 자주 가는 단골이어가지고 이제 거기 시계줄도 고치고 배터리도 갈라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시계줄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 사장님한테 단골이고 하니까 아주머니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오면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색이 돼요. 엄청 사색이 되더니 막 이렇게 주변을 막 훑어봐요. 이렇게 막 오른쪽도 보고 막 갑자기 자기 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러보더니 딱 보더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제 아니 막 이러시더라고. 아니 계속 이러시다가 아니다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딱 봐요. 싹 보다가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하니까 야 가네 그 도와주지 말라. 가네 그 헤이셔 후이다 헤이셔 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헤이셔 후이가 뭐냐면 흑사회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 유명한 뭐 사마페 이런 거 있잖아요. 흑사회 뭐 이제 흑사회 조직단.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로 흑사회를 약간 좀 갱단 뭐 이런 걸로 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헤이쇼후이라고 흑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걔네들이 뭔가요? 하니까 아까 제가 20-30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받았다 했잖아요. 그 건물 나오자마자. 그 아주머니께서 걔네들 체구 되게 작고 이런 애가 소매치기 하지 않았냐. 걔가 이제 잡는 애고 바람잡이들이 뒤에 5명 있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옆에 붙어 다닌다. 혹시나 뭔 일이 생기면. 그래서 걔네들이 20명에서 30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이다. 절대 혼자서 그런 소매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고 이제 오싹해지면서 근데 걔네를 안 따라갔냐 니네가. 안 따라갔는데 아까 우리 뒤에 붙긴 붙었다. 그래서 지금 잘 도망쳐서 일로 온 거냐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걔네들한테 지갑을 뺏으러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군대 가면 그 3M 장갑이라고 있잖아요. 쫙 달라붙는 그런 이제 목장갑 코팅돼 있는 거 걔네들이 거기 앞에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손바닥에다가 면도칼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달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무력이나 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얼굴에 쓱 그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범죄 조직단 뭐 그런 쓰리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듣잖아요. 그냥 학생이 이런 얘기를 언제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은 오늘 뭐 그러진 걸로만 안 끝나고 진짜 큰일 났겠다. 이거 진짜 사람 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야 니 절대 도와주지 말라 이러시면서 알겠다 저희 안 도와주겠다 하고 그런 이제 소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그리고 정확히 이제 3일 후에 제가 이제 친한 동생을 만나요. 동생을 만나가지고 맥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 한 10시 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은 좀 일찍 닫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길목은 그래도 약간 좀 번화가 상권이고 이래가지고 약간의 뭐 작은 술집들은 문을 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좀 아쉽고 하니까 2차 가자 해가지고 2차를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싸가지고 우리 집 가든 니네 집 가든 남은 거 이제 포장해가지고 2차 가자 해가지고 안주가 좀 부족해서 튀김 같은 것도 포장하고 해가지고 포장 나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 겸 저희가 술집 밖에 문 앞에 나가서 부른 과자도 이제 한 대 피면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술집 앞에 보면 이제 막 오토바이들이 대져 있는데 중국은 오토바이보다는 전기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뗀동처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저희끼리는 줄여서 막 뗀동 이러고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뗀동이 한 서너 대가 이렇게 딱 대져 있더라고요. 앞에. 근데 너무 뗀동이 개조한 거고 막 불법 개조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이뻤어요. 막 빨간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이뻐가지고 야 이거 개조 잘했네. 야 이거 하면서 뭐 앞에 가서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야 무슨 황금 색깔도 있고 야 이거 잘했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여성분이 제가 이제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도 막 살짝 더울 때가 있잖아요. 되게. 그때 저희 복장에 막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였어요. 한 3, 4월 요맘때니까 좀 더워서 반팔 반바지에다 슬리퍼 신고 있는데 뭐 추울 수도 있죠? 추울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목도리까지 메고 롱패딩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패딩에 한번 질렸었잖아요. 저번 스토리에. 근데 롱패딩에다가 뭐 입을 수야 있는데 그 롱패딩에다가 목도리까지 감쌀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추위를 많이 타셨던 분일 수도 있죠. 그 띠엔동 옆에서 그분도 이제 구름과자를 태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되게 특이하다. 오늘 그래도 나름 더운 날씨인데 이러고 있다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포장이 나와서 포장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 집으로 가는 길이 큰 길 쪽이 이렇게 쫙 열려있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는데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큰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큰 길로 이제 그냥 가면 돼요. 원래 큰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늦은 시간에 특히 중국은 네. 더 그게 심해요. 근데 큰 길로 가면은 한 5분 정도 더 걸려요. 근데 이제 그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일직선으로 쭉 가서 꺾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동생이 골목길 일로 가는 거 아니었어? 하는데 제가 이제 야 그냥 큰 길로 가자 이러면 되는데 이제 또 그때 이제 막 펄펄 끓던 막 청년이고 괜히 이제 가오가 있잖아요, 동생 앞에서. 야 큰 길로 가자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좀 괜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골목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부터 이게 저희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큰 길에 들어서서 골목길 들어설 때까지 예. 저희가 이제 술집에서 그 봤던 그 띠엔동들이 자꾸 이제 그냥 기분 탓인지 몰라도 저희 주변을 빙빙빙 이렇게 돌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가시는 길이었겠죠. 가고 있는데 골목 딱 들어서려고 딱 앞에 있는데 꽃무늬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한 분 딱 서 있더라고요. 골목 가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그 골목이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질퍽질퍽하고 물기도 있고 거기다 이제 막 저녁에는 오물 투하도 하고 막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이래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골목인데 왼쪽으로는 큰 벽이 서 있어요. 큰 벽이 쫘르륵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건물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빛도 안 보이고 입구에서 저 끝을 보면 끝도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여기 왜 서 계실까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냥 그 골목으로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괜히 남자들끼리 야, 저 여자 봤냐 하면서 쓱 봤는데 몸을 이제 저희 쪽으로 돌려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가운데 서서.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지나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 걸어가서 이제 골목쯤에 다 와서 걸어가고 있었고 중간쯤 왔나? 중간쯤 왔는데 가운데 미세하게 뭔가 사람 형체가 하나 보여요. 사람 형태가 하나 보이는데 빨간 색깔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도 이제 구름과자를 태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배 피는 여잔가 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어두운 골목에 왜 한가운데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아까 술집에서 봤던 그 롱패딩 여자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 아까 봤던 여자인데 여기 사나?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예. 전화를 하는 내용이 잠깐 들렸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다운알라 워덩니야 요것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까지 왔냐, 나 너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뭐 전화하나 보다 하고 이제 중간쯤 이제 그 여자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마치 영화처럼 그냥 동생이랑 둘이서 싹 뒤를 돌아봤는데 라이트가 팍 켜지는 거예요. 띠엔동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띠엔동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전기 오토바이가. 그러네. 예. 전기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 보시면 골목에서 라이트 켜고 차가 오면 야, 차 온다 옆으로 피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라이트도 나오는데 왜 라이트를 안 켜고 이거를 이 칠흑 같은 이 골목을 왜 왔을까? 예.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1.5m 앞에서 라이트를 켜더니 저희를 이렇게 봐요. 저희도 이제 얼어가지고 이렇게 봤죠. 그 여성분하고 같이 있고 아까 원피스 입은 여성분도 같이 여기 있더라고요. 야, 이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상한 일도 겪었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이거 흘러가는데 하고 있다가 쓱 봤는데 남자분이 가만히 저희를 봐요. 담배를 태우시면서 쓱 보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딱 봐요. 그리고 동생을 딱 보고 다시 저를 쓱 보더니 남자분이 띠엔동에서 이제 내려요. 그럼 갑자기 니为什么帮了他呀? 이게 왜 그를 도와줬냐.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직역으로 해석하면 왜 그를 도와줬냐. 그래서 제가 뭐 셔머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야? 뭘 도와줘? 그러니까 니为什么帮了他呀?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오, 예.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뭘 도와줬다는 거지? 하고 있다가 이게 순간 사람이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뭔데요? 설마 3일 전에 내가 그 여자 그거 말하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예. 나는 그게 도와준 게 아니다. 난 도와준 게 없다. 난 그냥 갈 길을 가던 것 뿐이었고 우리는 그냥 가겠다. 갈 길 가겠다. 하고 이제 정말 이제 그냥 여기서 도망가자. 그냥 빨리 도망가면 되겠다. 그냥 술 취한 놈일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뒤를 돌아서 가려는데 이게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아까 띠엔동 돌던 선어대가 앞에 딱 맞고 서 있더라고요. 예. 서서 저희는 이제 그 가운데 고립된 거죠. 동생이랑.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로. 이게 뭐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백지가 되고 등은 떨리고 팔은 떨리고 그냥 그런 감정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하고 싸울 의도는 없고 우리가 아무리 뭐 덩치가 크고 이러더라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서너 명이 죽자고 달려들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실랑이를 벌여요. 이제 뭐 너 왜 도와줬고 하면서 왜 뭘 받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희를. 네. 얘네 외국 사람인 거 딱 알겠고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위에 의자 들면은 안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공간에서 막 뭘 꺼내요. 근데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철렁철렁 소리 나면서 이게 약간 파이프나 연장 같은 거 그런 걸 꺼내더라고요. 이제 뭐 저희를 해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무섭지가 않았는데 하나 뭐가 보이냐면은 옆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장갑을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갑이 딱 스쳐 지나간 거죠. 면도칼이겠구나. 그게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상황 판단이 좀 서요. 사람이 뭐 살고자 하면은 야 이거 왜 나한테는 왜 진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그리고 얘네들이 날 어떻게 찾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이미 나 그냥 100% 여기 지금 죽게 생겼다 하고 있다가 제가 왼쪽이 큰 벽이고 오른쪽이 이제 사람이 살지 말지 모르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건물에 문이 열려 있었고 이 왼쪽으로 막 골목으로 오른쪽 왼쪽 길이 막 나눠져 있어요. 사이드로. 도망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 상황에 못 도망가요. 사실. 그래서 정말 동생이랑 저랑 짜진 않았는데 서로 눈빛 교환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네. 살 곳은 여기밖에 없겠다고 그냥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건물 위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 저희가. 건물로 그냥 뛰어 들어가요.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1층 딱 한번 올라가고 뒤에 보잖아요. 이 사람들도 따라올 법하잖아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그게 한 4층, 5층 그렇게 막 높은 건물은 아닌데 층수로 치면 한 4, 5층 됐을 거예요. 4, 5층 돼가지고 한 4층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헥헥거리면서 이제 밑을 봐요. 밑을 봤는데 얘네들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뭐 올라오는 기미도 안 보여요. 그냥 우리 뭐 장난치려고 그런 건가? 하고 있다가 저희가 시끄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집이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다 열린 게 아니라 얼굴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철창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열고 슥 보더라고요. 어떤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가 슥 보더라고요. 보더니 저희를 봐요. 근데 저희도 이제 눈이 마주쳐서 이거 뭐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사람이 살긴 사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쾅 소리가 나면서 에이 위에다 칼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주지 마. 그리고 도와주지도 마. 그러더니 정말 매정하게 탕 닫고 그냥 촥 걸어버리더라고요. 얘네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근데 뛰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벽 이런 데 막 치면서 계단봉 치면서 치면서 진짜 천천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유로운 마치 이유가 있었네. 너희들은 도가내든 쥐다. 그러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저희가 한층 남았고 거기는 옥상이에요. 옥상이 보통 중국 건물 그런 허름한 건물들은 옥상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숙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건물 구조를 잘 알다 보니까 그냥 옥상 여긴 100%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는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봐요. 뭐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정말 판단이 막 서요. 그냥 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둘러보다가 옆에 바짝 붙어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점프하면 충분히 점프할 수 있겠다. 높아야 1m. 꼭폭은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약간 뭐 우리나라에도 빌라 있잖아요. 창문을 열면은 바로 앞에 건물이 바로 바짝 붙어있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렇게 설계된 건물들.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을 보면은 그건 한 2m, 3m 떨어져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파크로 야마카시 하는 분들이 와야 충분히 가능한 거고 저희들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니까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서로 그냥 뜁니다. 글로 그냥 뛰어요. 그리고 이제 쿵 해서 저희가 그쪽 건물로 이제 내려와요. 근데 그쪽 건물은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건물보다 낮아요. 3층 정도 돼서 이제 내려가요. 저희가 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내려가자 하고 있는데 2층까지 왔어요. 2층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동생이 내려가려는데 제가 동생 손을 탁 잡아요. 야 아까 물이 많았잖아. 밑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야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아니 형 그냥 뭐 어떻게 해? 지금 빨리 가야지.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다가 그러는 찰나에 옆 건물에서 걔네도 점프해서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여자가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막 올라올까 말까 하는 그런 쿵쿵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2층에서 고립됐구나 지금. 그냥 야 우리 잡혀서 뭐든 그냥 뭐 무릎 꿇고 빌면은 뭐든 뭐 안 되겠냐. 얘 설마 얘네가 우리 죽이게 하겠냐. 우리 외국인인데 야 잡히자 하고 있다가 찰나 형 잠깐 저기 봐봐 하는데 2층에 이게 문이 2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호, 202호가 있어요. 네. 202호가 문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불은 다 꺼져 있고 주거침입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냥 문을 열고 열려 있으니까 그냥 열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202호로 그냥 들어가게 돼요. 사람 사는 흔적은 없어요. 사람 사는 흔적 그냥 악취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만 기억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여기로 숨을까 저기로 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침대 밑에 숨을까. 그 짧은 순간 안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근데 창문이 딱 있더라고요.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이 뭐냐면 아무 네모난 창문에다가 그냥 유리창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유리창 같은 거 하나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철렁철렁 소리 나고 그 창문이 하나 이렇게 창문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야 저거를 깨가지고 우리가 시선을 끌까? 우리가 뛰어내린 척? 아니면 그냥 뛰어내릴까? 이 2개 중에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야 그냥 뛰자 빨리 뛰자 지금 생각할 거 없어. 야 뛰자 하고 딱 하려는데 이게 뛸 것 같잖아요 사람이. 이게 뛸 것 같은데 이게 그 상황이 되면은 다리도 떨려오고 이 건물은 높아 보이고 절대 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뛰자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 하고 야 빨리 가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하고 제가 이제 쓰레빠를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리를 그 난간에 걸고 이제 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동생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동생은 저를 안 보고 있고 등지고 저를 서 있더라고요. 동생이 덩치가 되게 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앞에가 안 보여요. 등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야 뭐해 빨리 가자 너 빨리 뛸 준비해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생을 툭 치고 옆으로 보니까 이미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실실 쪼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어차피 니네 못 도망갈 건데 니네 왜 그렇게 용 썼냐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참 저도 미안한 게 동생한테 여기서 그냥 껴버릴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치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리를 집어넣고 누가 먼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냥 바로 둘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예. 그냥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내가 그냥 싹싹 빌어요.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아유 선생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뭐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고 저희는 그냥 유학생이고 그냥 살라고 하니까 모든 말이 다 나요. 제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어디 살고 제 전화번호는 이거고 저는 한국인이고 저는 뭐 누나가 있고 그냥 가족 상황을 다 말해버립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릎 꿇고 이제 동생도 막 싹싹 빌면서 막 지금 막 거의 울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를 그냥 계속 웃으면서 막 보면서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연달아 피우시면서 그냥 보더니 니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인이다. 증명해봐. 니네 일본인 아니야? 근데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말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막 하지메 마시대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존재하지만 중국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예. 그래가지고 막 길 가다 보면은 토요타 회사나 혼다 택시 이런 거 있으면 막 부셔버리고. 심지어 제 친한 일본 형도 학교 근처에서 중국인들한테 두드러 맞고 빨개 입은 채로 빤스만 입고 이제 숙소로 뛰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일본말을 왜 하냐면은 일본말로 한다면 나 일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긴장을 푼 다음에 상대방이 일본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너 일본인이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조금 유명했던 지역들은 여권을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가끔. 그리고 일본인 친구나 형들이나 뭐 그런 지인들한테는 어디 가서 뭐 몽골인이라고 해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라고 다니고 막 학생증에다가 한국인 이런 거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기도 막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니네 일본인인 것 같은데 증명을 해봐라. 나 한국인이다. 나 한국 하면서 한국말로 막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고요. 여기 살고 한국말로 그냥 독백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증명해봐. 나는 못 믿겠으니까. 니네가 일본인이면은 오늘 니네는 여기서 없어지는 거고 한국인이면 우리 형제니까 나 살려줄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했는데 마침 제 핸드폰에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권 사진을 찍어놔요. 이게 유학생들이나 외국에 좀 오래 체류하시는 분들은 여권 사진을 좀 찍어놓거든요. 이 앞에 여권 번호도 있고 그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서 찍어놔요. 야, 나이스다 하고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니네가 뭐 한국인지 여기 써있기만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여권 앞표지판이나 그런 거 없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여권을 잘 알아요. 옛날 지금 신여권 말고 구여권 초록 색깔 있잖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써있고 그 초록색 여권을 잘 알아요. 그것도 이제 3A 가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그 여권 한 장에 위조해서 또 한국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앞면은 사진을 안 찍잖아요. 근데 제가 앞면을 옛날에 찍어놨던 거예요. 그거를 앞면이랑 뒷면까지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걸 보여줬죠.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껌을 우리 형제 왜 젤라이 일어나 젤라이 막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를 딱 이제 형제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너네가 일본인인 줄 알았지. 그럼 오늘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이때 솔직히 좀 제가 좀 숨기는 얘기지만 제 팬티에다 오줌을 좀 지려요. 진짜로 이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요도에서 힘이 풀려가지고 나옵니다. 오줌이. 알았어, 야, 너네 가봐 이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서. 아까 뭐 보니까 연장도 들고 왔고 장갑도 차고 있고 갑자기 그거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더니 그 중에 가장 대빵같이 보이는 분이
나 너 마음에 들어 하면서 어깨동무를 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담배를 주시더라고요. 태워. 이제 너 껌을 우리 형제 됐으니까 태워. 하면서 이제 그냥 주는 담배 다 받아 펴요, 그냥. 하면서 이제 막 그분들이 막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이 막 수다 떨고 웃으면은 그냥 저희도 이제 웃고 하하하 하면서 웃고 그분들이 갑자기 화내면 저희도 화내고 그러니까 그분의 분위기에 맞춰 따라가는 거죠, 저희가. 저도 이제 막 굽신굽신 거렸는데 막 형님 따거 막 그러십니까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싹 되더니 너 앞으로 그런 일 있거나 하면은 절대 도와주지 마라. 한번 더 그러면은 그때는 한국인이고 뭐고 없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사실 별로 막 그렇게 엄청 막 공포적이거나 무서운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교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딜 가시면 이제 외국에 가시면 외국은 외국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어디 외국 나가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지역이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라. 예, 절대 이게 내가 도와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도와주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못 믿겠으면 아니면 그 나라 공안이 경찰이나 뭐 못 믿겠으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무조건 신고하세요. 절대 도와줘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교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니 잠깐만. 네. 와, 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면 정말 너무 큰일인데 거기서 흔해요, 진짜 이런 일이? 이게 흔한 그러니까 거 아니면 썸님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중국 유학했다라는 분들이나 뭐 중국에 오래 사셨다라는 분들 보면은 저보다 더 심한 일 겪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중국이라고 저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인구가 워낙 많고 사실 치안이 잘 안 돼 있어요, 엄청.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편이긴 하죠, 사실. 네. 빈도수가 더 높긴 하다. 네, 우리나라는 밤에 혼자 돌아다녀서 뭐 어디 뭐 배달도 시키면 오고 편의점도 열려 있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저 있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냥 나 잡아가세요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는. 예.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약간 이런 비유랑 좀 비슷해요. 하기야 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지금 9시 10시 돌아다닌다고 이게 막 너무 놀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해외 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막 하긴 하는데 네. 야, 어떻게 또 이런 일을 겪으셨고 이제부터 썸님이 중국을 담당을 해주시면 되겠네. 저희 각 나라에 담당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예.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담당이 계셔가지고 이제 썸님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담당을 해주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특정 의도는 절대 비하하려는 건 그럼요. 아니고요. 있었던 일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음번에는 제가 혹시 불러주신다면은 중국 기차 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차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제가 또 이제 거의 좀 말씀드리면 좀 있으면 이제 앨범이 나옵니다. 예, 이제 너무 속보 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냥. 예. 아유, 속 시원하네요. 네. 앨범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맛있게 한번 또 풀러오겠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뭐 얘기가 제가 오늘 놀이 끼친 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숨이 막혀가지고 이제 좀 숨을 쉬는데 이러다가 숨을 엄청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맛있게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많이 또 좋은 음악 들려주시고 또 좋은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님. 네, 들어가시오. 네. 야, 밉지가 않아요. 또 썸님이 밉지가 않은 그런 또 솔직한 래퍼이십니다. 래퍼 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러니까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린 귀족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헬렉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제도 굉장히 또 나만 모르는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헬렉스님,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는 2주가 참 긴장도 많이 되고 기쁘기도 아이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많이 힘드셨나요? 참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3번 초 불침번 쓸 때 느낌? 시계 보면 하루가 있고 시계 보면 하루가 있고 참 2주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긴지는 또 오래간만에 느껴봤습니다. 저에게도 길었지만 저에게는 또 금방 지나간 시간이기도 해요. 막 바빠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뭐 시간이 금방 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셨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 항상 헬릭스님은 주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큰 타이틀은 지금 시리즈처럼 이제 나만 모르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는데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귀족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좀 정리해서 타이틀을 보니까 우리 지금 MBTI 아시잖아요. 알죠. 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MBTI로 보면 I에서 E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소린데? 네. 이제 타이틀은 이걸로 하고 부제는 용양군입니다. 용양군? 네. 알겠습니다. 용양군이 더 일단은 확 와닿긴 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계십니다. 헬릭스예요. 저번 시참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제 밑에 직속으로 있었던 직원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시참을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대표님 이번에 저 한국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시죠. 네. 그래서 그래 콜 좋다. 하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입국을 하고 바로 술 한잔 하면서 다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아마 한 3년 전쯤에 처음 그 친구를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실무진의 영역에서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았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편의상 돌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현재 지금 중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놀랬습니다. 놀라볼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타일이 그 전형적인 오덕이나 아니면 극소심한 친구들이 갖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이미지냐면은 드라마에서 나왔던 마스크걸에 나왔던 안재홍 씨 있죠. 네. 이렇게 깔끔한 안재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었는데 아방가르드하게 온 거예요. 이 아방가르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패션의 틀이 아니라 충격과 경악을 주는 패션이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는 복면가왕 만드시는 황재근이라는 디자이너분 아시죠? 이렇게 네. 민머리에다가 안경 뾰족한 거 쓰고 계시는 그분처럼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누구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너 갑자기 이렇게 스타일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대표님 제가 현지에서 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땐 정말 극도의 I 자체였어요. MBTI로 보면 I 자체였는데 정말 영업은 고사하고 그 흔한 편의점이나 PC방 알바를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외형이었습니다. 예. 약간의 오덕기질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일하던 직원이 급하게 일신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저희도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 친구를 면접을 보고 뽑았던 거였는데 하는 업무 자체가 사무직이에요. 앉아서 하고 종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다 밝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 뭐 사람이 성격이 밝을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예상외로 일을 잘해요. 수습 기간도 잘 마치고 일도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습 지나서 정식 채용을 하고 그날 회식을 하는데 으쌰으쌰 다들 파이팅 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예. 저는 전화가 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면 저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터지니까 전화가 오는 거겠죠.
근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핸드폰을 여러 개를 쓰는데 다행히 개인 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였는데 그래 뭐 이렇게 해서 회식 때문에 늦게 갈 거야 뭐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핸드폰을 딱 내려놓는데 갑자기 돌비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대표님 혹시 애니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귀족님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이나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대표 임원진들한테 그렇게 말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뭐 포부를 얘기한다거나 뭐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애니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엥? 갑자기? 나한테?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당시 제 핸드폰의 배경 화면이 애니메이션 중에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천원 돌파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막 메카 로봇 나오고 이런 건데 그 내용 자체가 파이팅 넘치고 막 남자의 용기 막 막는 게 있으면 다 뚫고 지나가겠다 막 이런 파이팅이 넘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의 애니라고 별명이 붙은 건데 그 장면을 하나 캡처를 해갖고 제 핸드폰 배경화면 썼는데 그걸 보더니 얘가 갑자기 저한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 순간 생각으로 얘도 용기 100배 내서 나한테 말 한번 붙였을 텐데 잘 받아주자 싶어서 그럼 응? 이게 남자의 애니메이션 아니냐고 사나이 애니메이션 아니냐 지치고 힘들 때는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내가 파이팅을 충전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너스레를 떨면서 반응을 했죠. 근데 그 순간 주변에 있는 관리자들이나 임원진들은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네.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일할 때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나마 분위기가 훈훈해서 잘 지나갔습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아마 대충은 어떤 스타일인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돌비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이제 종이로 하는 사무 업무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사업의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이 친구도 외근의 업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처음에 기껏 적응을 했더니 갑자기 외근 나가서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 스타일하고 또 안 맞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관리자 선에서 이걸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 순간 정말 사업장의 규모가 업무적인 사이즈가 커지면서 중국에 상주를 해야 되는 직원이 필요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현지에서 뽑은 직원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가는 직원이 있어서 이제 두 지사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직원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인사 과장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표님 돌비가 중국 쪽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을 해왔다. 응? 갑자기? 평소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좀 의아해했지만 어차피 이 친구가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 친구였고 중국어로 된 업무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진 않겠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외근 현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누가나 같이 붙여서 팀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근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돌비라는 존재를 거기에서 이제 기억이 끊기게 돼요. 보내고 났으니까.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서류상으로 결제자의 이름, 뭐 이제 보고자의 이름으로만 봤었죠. 이제 현지에서 있었던 돌비 시점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솔직히 돌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뭐 특출난 능력이라든지 뭐 업무적인 성과가 크다든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놀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현지에서도 준비할 것도 있고 우리도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정도에 나갔는데 그동안에 막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갔는데 위치는 허난성으로 갔습니다. 허난성 쪽으로 갔고 이제 대부분의 귀족님들이 아시겠지만 없던 거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정말 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고생한 것만큼 그 이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일에 파묻혀 있었던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 총괄로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들 쪽에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역이 바뀌면 어디 멀리 나가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국가가 더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를 따로 배정을 해서 줬었는데 그 숙소 주변에 있는 뭐 극장이라든지 뭐 위락시설에서 놀고 쉬고를 반복을 했었는데 숙소 뒤에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었대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산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돌비 2층부가 타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삼아 하겠다고 그래서 등산을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지 직원들이 말리더래요. 가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여기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현재 컨디션도 안 좋은데 가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현지 직원분들 나랑 같이 가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가자. 그리고 낮 시간대 갔다 오겠다. 그리고 여기 뒤에 조그만 산이니까 거기에 가겠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냥 경험 삼아 간다 생각하고 주변에 그냥 우리 순찰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자 해서 직원을 끼고 간 거예요. 그렇게 산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힘들지도 않고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갔는데 예상으로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정상을 찍고 오기에는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중간에 가서 코스를 정해놓고 가자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뭐 등산 트레킹 코스나 이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동네 뒷산 정도였는데 뭐 왜 우리 보면은 버섯 캐러 다니는 할머니들 많이 보는 것처럼 그냥 뭐 망태기 하나 들고 아줌마들 몇 명 보이고 이게 다였대요. 그래서 그 코스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주변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 어느 순간 저녁에 밖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문득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번 갔다 올까? 뭐 그동안 많이 갔는데 가지 뭐 해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 산을 그대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가니까 원래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 다른 길로 갔었는데 사람이 누워도 될 정도로 큰 평평한 돌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때 시간이 해가 져서 약간의 그 어둠이 있을 타이밍이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좀 쉬다가 내려가자 하고 핸드폰 보려고 하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담배 피우고 내려가야지 하고 담배를 하나 피우고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데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담뱃불 라이터로 붙이는 그 순간은 담배 끝과 라이터만 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주변 실은 보이거든요. 칙칙 하는데 바람이 쑥 불어서 라이터가 불이 꺼지고 칙칙 하고 칙 하고 라이터 불을 붙이고 예? 딱 고개를 드는데 눈앞에 사극에서 나올 법한 복장을 입고 있는 웬 존재가 하나 앉아있더래요. 뭐지? 아니 사람이 있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중국 사극에 나올 법한 복장을 입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뭐야 이거. 근데 약간 산이 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힘을 주고 잘 쳐다봤는데 남자들이에요. 남자고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산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쓱 눈을 돌리더래요. 그런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남자 복장인데 남자로 인지를 했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정말 미녀라는 단어를 이럴 때 써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정말 그 우리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는 서시, 뭐 왕소군, 초선, 양귀비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눈을 떼지를 못했대요. 남자한테 반한다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더니 그 남자는 돌비를 쳐다보면서 그저 잔잔하게 씩 웃는 것밖에 없었대요. 근데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가 다 탄 거예요. 예. 피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손에 열기가 느껴지니까 아 뜨거 하고 담배를 떨어뜨리고 아씨 하고 이렇게 쟤를 터는데 눈앞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절세 미녀라고 해야 될지 절세 미남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갑자기 씩 웃던 미소를 살짝 풀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랍니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니 돌비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투리와 방언과 쓴 단어에 대한 소리가 약간씩 다른 거나 완전히 다른데 정말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예. 아니 이게 중국말이 맞나? 할 정도로 소리를 듣는데 왜 우리 한본어라 그래서 왜 한국말, 일본말 섞어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 하나가 이거 같은데 흐름상 문장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은 소리와 성조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들리고 오히려 동남아 말 쪽으로 들렸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말로 왜 우리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할 때
하우츠 뿌지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발음이 안 좋아도 중국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한테 표현했던 소리가 뭐였냐면 나 미츠 스누트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거는 그 어떠한 방언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고 오히려 동남아 쪽 단어, 말투처럼 들렸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멍한 표정으로 서 있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맹하게 서 있으니까 그 남자가 하휴 하고 한숨을 쉬더래요.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뭐를 꺼내는데 한 30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하나 꺼내더래요. 예. 그러더니 땅바닥에다 글자를 쓰더래요. 근데 이때 돌비는 미쳐버린 줄 알았대요. 한자를 전서체로 쓰더래요. 전서체가 뭐냐면 예. 고대 중국어의 갑골 문자 있잖아요. 오. 거기에 쓰는 그 지렁이처럼 쓴 한자들이 있는데 그 한자로 쓰더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한자를 전서체로 쓰니까 이 새끼가 사람 새끼인가? 나 연맥이나?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예. 실제로도 한국든 일본이든 뭐 대만이든 뭐 홍콩이든 이쪽에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전서체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냥 기록상에 남아있고 뭐 우리 그 명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전서체를 쓰지 실생활엔 전혀 안 씁니다. 근데 얘가 나를 연맥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더 열이 받았대요, 오히려. 근데 이 존재가 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와서 공포나 무서움은 없었답니다. 오히려 화가 났지. 근데 나한테는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았다라고 느껴졌대요. 악의가 없다라는 걸 느껴서 좋다. 그러면 필담이라도 한번 해보자. 저쪽이 글을 쓰니까 나도 글을 쓰자. 근데 전서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한자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필담이 됐었대요. 물어보니까 그 글자를 쓰는 걸 읽어보니까 어디 출신이냐, 이름이 뭐냐, 뭐 여기 산에는 왜 왔냐, 지금 저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나 있냐, 전쟁은 끝났냐, 영정은 어딨냐, 이런 식으로 그냥 글자를 계속 쫙 쓰더래요. 그걸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내가 물어보지 못하고 그쪽만 일방적으로 대답하는데 나는 대답만 해줬대요. 근데 쓰는 단어가 좀 약간 올드하잖아요. 그리고 영정 사진을 왜 찾지? 아, 이 사람이 아닌가? 본인 사진을 찾아달라는 건가? 막 이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게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막대기를 넘겨줬대요. 근데 이 막대기가 부통처럼 생겼는데 예상으로 쇠막대기고 굉장히 무거웠대요. 그리고 겉에는 이제 용막 각인이 돼 있는 화려한 장식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썼대요. 바닥에다가 나는 김돌비라고 하고 뭐 의복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멀리 동쪽에서 왔다. 그리고 글이 서툴러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썼답니다. 예. 그리고 그 글을 쭉 보던 그 남자가 갑자기 찐텐이 터져서 웃음이 터진 거야. 푸하하하 하고 찐텐으로 웃음이 터진 거예요. 예. 뭐야 이거? 야 뭐지? 이 반응이 왜 이래? 근데 뭔가 좀 무서운 웃음이 아니라 좀 비웃는 듯한 웃음 있죠. 찐텐으로 니까짓게 감히?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쓱 다가오더니 자기 어깨 쪽에 옷을 딱 잡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더래요. 이렇게 우리 그 집게 잡듯이 뭐 이렇게 엄지손하고 검지 동그랗게 해가지고 어깨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옷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옷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러더니 또 푸하하하 웃더래요. 마치 네가 패션을 한다고? 의복을 한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래 팩폭은 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보다 비웃음이 섞일 때 더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존재가 귀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정말 울컥했대요. 뉘까짓게 감히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이제 돌비한테 어깨에 손을 툭툭툭 이렇게 치더래요. 괜찮다고. 아이, 괜찮아. 그래.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이제 다시 글을 써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바닥을 내밀더니 막대기를 달래요. 넘겨줬죠. 그러더니 바닥에다가 이름을 쓰더랍니다. 이렇게 쓰더래요. 내 이름은 행신이다. 내가 널 도와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쭉 글을 읽더니 답글을 적었대요. 예.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준비하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턱을 괴고 생각을 하더니
한자로 여, 홍이라고 적더래요. 여아홍이 뭐냐면 여자 여자에다 어린애 아이 네. 할 때 아자, 그리고 홍이 불구롱자인데 그게 뭐냐면 한번 좀 찾아봤는데 우리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에 생겼다는 건데 딸아이가 태어나면 예. 그걸 기념해서 술을 담근대요. 술을 빚어요.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해서 시집갈 때 그거를 결혼식장에서 개봉을 해서 술을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이제 중국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귀한 술이래요. 기본적으로 막 15년, 막 17년, 20년을 묵혀놔야 되는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술이래요. 그러더니 여아홍을 가져다 달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굉장히 귀한 술이라 들었다. 여아홍을 가져다 달라. 아, 그래? 그 여아홍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으니까 알겠다.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지 직원한테 물어봐요. 네. 여아홍이라는 술을 혹시 구할 수 있냐? 상품 말고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 술 말고 오리지널 그 술을 살 수가 있겠냐? 현지 직원들도 정색을 하더래요. 엄청 비싸다. 아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판다. 없다. 매물이 없다. 팔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술이고 이제 성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큰 그거기 때문에 팔질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겁니다. 찬스를 써서 꼭 대륙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오타쿠 같고 히키코모리 같은 나를 키운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 대륙인 중국까지 넘어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내가 대륙의 문화를 우리 부모한테 전수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싸바싸바를 친 거예요. 예. 그러더니 아우! 딱 하더니 눈빛이 확 바뀌더랍니다. 기다려. 알아봐 줄게.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저녁쯤에 구했다. 사람 시켜서 보낸다고 하니까 준비해라. 알겠다. 라고 하고 이제 회사에다 휴가를 써요. 말은 맞춰야 되잖아요. 직접 가는 건 아니니까 휴가를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금요일날 밤쯤 돼서 그 술을 가방에 넣고 그 산중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돌 위에서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마치 신선 마냥 산 밑에서 이제 속세인들이 사는 지역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부채를 다 흔히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신선의 모습. 그리고 딱 하니까 왔냐고. 말은 안 통하지만 왔냐? 드디어 왔어. 이런 느낌이었대요. 뭔가 말을 했는데. 결국은 가방을 딱 내려서 그 중국식 술을 담그는 항아리들이 있어요. 우리 네. 김치통보다 한참 작은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를 딱 꺼내니까 눈빛이 확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술을 뜯는데 딱 뜯는 순간 이게 정말 술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향이 나더래요. 본인도 놀랬대요. 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정말 귀한 술이구나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술을 떠서 건네주고 그 남자가 마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뭐라고 말을 뱉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는데 얼굴과 표정과 행동을 봤을 때는 다 알아들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술이 있냐, 이거는 뭐 천상의 맛이고 신이 내린 술이다, 막 이런 느낌이었대요. 못 알아들었지만.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하고 펜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그 술을 마셨을 때보다 반응이 더 웃겼대요. 더 신기했고. 노트를 만지는데 무슨 금싸라기처럼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만지고 너무나도 신기하더래요. 너무나도 비싸게 얘기하고 막 떠드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대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볼펜을 만져서 글자를 쓴 걸 보여주니까 꼭 우리 인터넷에 있는 그 원숭이한테 맛을 보여줬을 때의 반응처럼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답니다. 뭐야 이게? 흔히 옛날 사람이면 붓에다가 먹물을 찍어서 글자를 써야 되는데 먹도 없는데 비비면은 글자가 나가니까. 그 순간 돌변이 깨달았대요. 귀신이 진짜 맞구나. 그리고 정말 오래 묵은 귀신이구나.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등골에서 전기가 지직지직 하더래요. 예. 왜 우리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귀신 뭐 이런 거보다 오래 묵은 귀신이 이제 힘은 더 세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온몸이 경직이 돼서 막 덜덜덜덜덜덜 떨었답니다. 근데 그 반응을 그 남자가 눈치를 챘나 봐요. 돌비로 보면서 씩 미소를 지으면서 마시라고
자기가 직접 술잔을 떠서 술잔을 주더랍니다. 딱 마셨는데 천상의 맛이었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노트하고 펜을 잡아가지고 막 글자를 쓰는데 해석해보면 그랬답니다. 풍류를 맛본 자가 풍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하나 적더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본인의 품에서 작은 칼을 하나 꺼내더래요. 그랬더니 뭐지? 웬 칼이지?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순간 놀랐는데 갑자기 자기 우리로 치면은 옷고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 한복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긴 끈. 그거 끝을 살짝 칼로 탁 잘라내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비한테 주더래요. 그러면서 글자를 쓰는데 우선은 마시자. 술 한잔 하면서 마시자 그러는데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필담으로 나누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데 점점점 이제 술에 취해 오니까 이제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 해석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계속 즐겼답니다. 그 시간을. 그러더니 다 마시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적어주는데 네. 잘 마시고 간다. 덕분에 즐거웠어. 웃기기도 했고. 그걸 쓰다가 갑자기 또 쓱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또 푸하하하 이렇게 비웃듯이 웃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비웃다라기보다는 즐거워서 웃는 거 있잖아요. 너랑 같은 시간을 보내서 즐거웠다 라는 식으로 기쁘게 웃더니 너 같은 놈이 풍류를 즐기다니 내가 더 여기 있어야겠다. 잘 놀았어. 예. 하고 적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을 적는데 나는 위까지는 봤대요. 위. 한자로 위라는 한자를 받고 그 문장을 읽는데 눈이 흐려져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이제 술이 좀 돼서 쓰러졌겠죠. 뭐 이제 정확한 얘기는 해주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술이 너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미 한낮이었답니다. 그리고 숙취 때문인지 뭔지 모를 속쓰림, 두통 그리고 온 몸이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대요. 근데 우리 뭐 흔히 과음을 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리고 항아리 하나하고 본인이 있었다라는 영역 표시만 있었대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역 표시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꺼져 있었고 순간 쪽팔림에 그냥 후다다다다닥 그냥 뭐 챙기지도 못하고 핸드폰에 가방만 챙기고 그냥 바로 내려왔대요. 근데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숙소에 공안이 있었대요. 중국의 경찰이죠. 근데 어느 나라나 가든 공권력은 무섭습니다. 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숙소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숙소 바깥에 직원들이 있었대요. 현지 네. 직원하고 이제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돌비를 보고 난리가 났답니다. 너 이 어디 갔다 왔어? 이 개새끼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지 아냐고. 너 찾느라고 임마. 사람들 다 동원해서 여기 수배 때리고 너 수색한다고 난리가 났어. 이 새끼. 어디 갔다 왔냐고. 뭐야?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공안들하고 막 개하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공안도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저 산에 갔다가 거기서 술 한잔하고 내가 기절해가지고 왔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월요일 오전이라고. 네가 휴가 내서 간 게 금요일 밤이었잖아. 금요일이었잖아 휴가 간 게. 월요일 오전이야 이 같은 새끼. 엄청 사람들이 화를 내더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핸드폰 뺏어 보니까 진짜로 월요일 오전인 거예요. 3, 4일 실종이 됐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찾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누구 하나 실종이 된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워낙 땅이 넓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안이 좀 시덥지 않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뒷돈까지 줘가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공안에서 얘기하기로는 거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오늘까지 만약에 못 찾으면 신비로워졌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접어라. 안 된다. 못 찾는다. 이거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다. 못 찾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돌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포자기하고 신뢰 같은 희망만 걸고 있었는데 당사자 등장하니까 더 기쁘면서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반갑기도 한 거였겠죠. 적당히 이제 공안들한테 둘러대서 이제 입막음도 시키고 막 주변 정리 다 끝나고
남아있는 건 결국 내리갈굼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날 이후서부터 돌비는 정말 그 G-드래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패셔니스트가 됩니다. 예. 살도 빼고 건드리는 일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초이스에서 상품으로 내면 대박 난다. 예. 건드리면 매출 막 탑5 안에 들어가고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업무적인 성과를 이뤄요. 이제 현지 직원들은 처음에 조금 깨지지하고 오타쿠 같은 스타일이 있고 막 이랬다가 스타일 바뀌었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하는데 문제만 없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온 직원들은 같이 일을 했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스타일이 바뀌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혹시 좀 안 좋은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예. 어느 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 그때 한번 산에서 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이상하게 촉 같은 게 와요.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안 나가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잘 나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갔대요. 근데 어차피 이게 약간의 센스고 그 업무적인 능력치잖아요.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근데 그걸 얘기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하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어차피 실적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얘기까지를 술자리에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 그 딱 듣더니 제가 너 있잖아. 내가 지금은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내가 원래 좀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많거든. 너 혹시 네가 봤던 그 사람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오? 그러더니 돌비가 씩 웃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그러더니 소주 한 병을 시키더니 그 콜라캔 있잖아요. 유리된 거. 그거를 탁 따더니 그걸 다 부어요. 다 붓더니 맞추시면 제가 먹고요. 틀리시면 대표님이 드셔야 됩니다. 행신이라 그랬지.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세요? 용량군 아니야? 근데 애가 얼굴이 확 굳어요. 예.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 용량군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대표님 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흔한 메이저 역사 말고 그 메이저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디테일한 걸 되게 좋아한다. 시황제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산에서 쓰러지고 나서 나올 때 그냥 가방하고 핸드폰만 챙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 다시 올라가 봤어요. 노트가 있더라고요. 예. 노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해? 필담으로 나왔던 글을 다 제가 썼더라고요. 글씨체가 제 거예요. 헐. 뭔 소리냐? 네가 필담을 나눴다면서 2번인가 보고. 근데 제가 모르는 한자를 쓰더라고요. 전서체 한자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전서체 한자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는 한자인데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쓰는 필적에 아주 독특한 버릇이 있는데 그걸 다 썼더라고요. 다 제가 썼어요. 필담을 내가 쓰고 내가 대답을 했어요. 와. 뭐예요? 그리고 그 소매 끝 같은 거 잘라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해진 비단 조각이었다고.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는 거를 손으로 잡아서 만져보니까 바스러져서 다 날아갔다고. 없어요 저한테. 그래도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운도 실력이고 인연도 실력이야. 잘 되면 된 거야. 앞으로 잘 된 일만 생각하자. 그래서 다음 시즌 상품 디자인은 다 끝났어? 하고 제가 또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 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용량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아주 옛날 시 기원 전 얘기죠. 네. 그때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인데 네. 정말 절세 미남이었대요. 절세 미남이고 시, 그림, 뭐 춤, 뭐 시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역사서에 기록으로 처음 기록된 남색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돌비하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불쌍해 보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를 도와준 게 아닐까? 라는 일종의 변덕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귀한 술도 구해다 주고 했던 게 고마워서 그냥 정말 그 자연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으로 일종의 변덕을 부린 게 아닐까 라는 얘기를 본인은 합니다. 네. 근데 뭐 정확한 그 의중이나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중요한 거는 업무적으로 날아댕겨요. 빵빵 날아댕깁니다. 픽업 딱 하는 순간 터져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대표님 저번 시참하셨을 때 나만 모르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셨던 게 땡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풀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얻던 게 마지막으로 그 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면서 기묘하면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들면서. 네, 아마 용량군이라는 단어를 아마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대부분 헬렉스님이 말씀하시고 검색하셔가지고 아신 거지. 이제 역사에서는 밝히기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왜냐면 위나라가 결국은 이제 망하고 치왕제가 통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패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남색가였기 때문에 이제 밝혀지기는 조금 거시기 한 사람이 돼버렸고, 네.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영정이 있었던 게 시황제 영정 맞습니다. 오. 그 시황제가 통일하기 전 진나라가 위나라를 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처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지 않았을까, 영정.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니까 발음이 똑같잖아요, 영정이라고. 네. 근데 그 친구는 한자 영정이라고 썼기 때문에 영정 사진이라고 이제 인지는 못했지만 한자가 전서체니까 그냥 이거구나, 영정 사진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이제 인식을 했대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전서체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한자를 제외하고 복잡한 한자는 정말로 단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는지 아니면 그게 자기 복인지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아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 오늘 용량군에 관련된 헬렉스님의 또 소름 끼치면서 이거는 기묘하다 못해서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오래 묵은 귀신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오래 묵은 귀신이 나온 거는 거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럴 겁니다. 기원전 사람이니까요. 예, 오늘 헬렉스님께서 이런 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다가 용량군 하면서 검색하셔가지고 대부분 아셨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공포 쪽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역시나 헬렉스님이 헬렉스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코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네. 자, 네. 오늘 코코님께서 이제 네. 시드래모에서 중국을 담당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오늘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바로 출발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코코예요.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이제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에서 무당들이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조심스럽기지만
이제 90년대 당시에는 사실 무당들이 매우 많았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귀신이나 영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제 영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병원 가도 이제 안 될 때.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집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이제 직접 와서 봐야 하는 경우에는 스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편이지만 네. 사람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의 직접 이제 무당을 찾아가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고2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 지원 원서를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네. 당시에는 저희 각 반마다 가는 장소가 다 달랐고, 뭐, 어느 반은 뭐 경찰서 가고, 어느 반은 무슨 소방서 가고, 시청에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면 2인 1조로 활동을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간 장소는 방송국이었고요. 제가 이제 고딩 때 문과 쪽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기자라도 해볼까 해서 방송국을 선택했어요. 방송국을?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이제 기자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직업 체험도 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날 방송국에 도착한 뒤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모두 방송 이제 촬영실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더 재미있겠죠. 뭐 연예인들도 보고. 근데 저와 제 짝은 딱 둘이서 이제 기자 사무실로 갔어요. 거기서 만난 분은 아주 젊고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잘생겼다 이런 정도로 남자 기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를 이제 맡았고 네.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님은 이제 알고 보니 꽤 유명한 분이셨고 이제 저희도 너무 막 흥분해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날 그 기자님과의 만남이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잖아요. 이제는 돌비 기자님이라고 할게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 돌비 기자님이 처음에는 사실 저희를 데리고 현장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날 또 하필이면 유일하게 이제 현장에 나가실 스케줄이 없어서 아쉬워하면서도 이제 결코 방송국 안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돌비 기자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길 원래 이 방송국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선배 기자님이 계셨는데 오늘 취재 때문에 밖에 나가 계셔서 오후에나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니네가 시간이 괜찮다면 점심을 먹고 선배 기자님을 이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희들은 뭐 당연히 뭐 좋다고 했겠죠.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 3명 간단하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오후 2시까지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비 기자님이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받으면서 막 계속 네 막 이렇게 대답하는데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의 그 놀란 표정을 보니 이제 순간 저희들도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그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기자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정말 창백하게 변했고 이마에도 식은땀까지 배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 기자님이 이제 전화를 끊자마자 주변에 딱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 안에 갑자기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불길한 그런 기운이 이제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기자님 혹시 무슨 일이시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기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너네 신경 쓰지 마 말이라고 이제 대답하셨고 하지만 그 눈빛이 정말 공포에 질린 듯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사무실 창 밖에서 그 사무실 높지 않았어요. 한 3층 창 밖에서 아주 희미하고 이상한 이렇게 싹싹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이제 들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희미한 그런 그림자가 훅 저희 눈앞에 이제 스쳐 지나가고 예. 이제 이상한 기운들이 사무실을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자리에서 이제 얼어붙을 듯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기자님이 갑자기 저희한테 작은 소리로 이곳에 뭔가 있다 오. 라고 이제 속삭이는 말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진짜 사무실 안에 조명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공포스러운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대로 그냥 얼어 앉아 있고, 근데 기자님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에 잠겼고, 그리고 잠시 이제 진정을 시킨 뒤 힘겹게 일어서서 또 바로 외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챙기시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저희한테 얘들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런 말씀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근데 저희는 이 상황이 뭐지?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네. 저희도 정말 공포에 쩔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 기자님이 이제 너무 급하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정말 사무실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 그리고 이상한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계속 머리에 떠올라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예. 근데 그날로부터 한 이틀 뒤인가요? 그 돌비 기자님께서 다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인터뷰가 더 필요한다면 다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 친구는 이제 주말에 딱히 뭐 할 일도 없어서 토요일 날 그러면 다시 방송국으로 가자 네. 해서 토요일 날 이제 방송국에 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네. 네, 저희는 다시 이제 기자 사무실로 갔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달랐어요. 사무실 그 문을 열었을 때요. 안에는 돌비 기자님 혼자만 계셨고 얼굴에는 진짜 깊은 피로와 불안이 가득해 보이고요. 안색도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저희도 기자님과 대화를 나누길 기다렸지만 네? 이 기자님은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기자 수첩 있잖아요. 예. 그것과 예전에 찍은 인터뷰 동영상을 딱 틀어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라 분위기는 이제 갑자기 매우 어색해졌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이럴 거면 왜 다시 불렀냐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 성격이 좀 그 오지랖이 되게 셌어요. 넓었구나. 네, 예. 지금도 엄청 넓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제 용기를 내어 기자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계속 여쭤봤어요. 제 질문을 들은 기자님은 이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렇게 이제 깊게 한숨을 쉬면서 동영상을 딱 이렇게 끄고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 돌비 기자님은 이제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나 하면 그때 그 말씀하신 본인보다 훨씬 유명한 선배 기자님 있잖아요. 그 밖에 취재하러 나가는 그분은요. 취재하는 그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기자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이 돌비 기자님이 그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배 기자님 그 시신이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채로 굳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한을 품고 돌아가시면 눈을 감지 못하잖아요. 크게 그렇죠. 뜨고. 예. 네, 딱 그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엄청 화가 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그 기자님도 그 장면을 보고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도 이상한 일이 한두 개 이게 계속 일어났다고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차가운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들리는 낮은 으스스한 속삭임이 들렸다고 해요. 예.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그 선배 기자님의 얼굴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고 울면서 자기한테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대요. 매일 밤마다 울고 불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 기자님의 눈빛은 정말 공포에 질려 있었고 저희도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랑 제 친구는 사실 모두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주변에 이제 이런 경우도 별로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비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이제 계속 막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기자님이 담배 한 달에 탁 피우면서 저에게 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치 본론이 따로 있다는 듯이 원래 이게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저희가 그때 직업 체험 중이었고 또 이제 기자라는 직업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망설 끝에 말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님은 한 무당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뭐예요? 그 선배 기자는 그날 한 할머니 점쟁이를 취재하러 갔는데요. 그 점쟁이 할머니는 소혼, 그러니까 소는 뭐라면 부르는 거예요. 죽을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무당들을 이제 관망파, 중국어로는 관왕포라고 부르는데 예. 이제 이들이 이제 신령이나 조상신을 초대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뭐 필요하는 거나 뭐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가족이나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과 친구의 그 영혼을 다시 불러서 그 무당 할머니한테 영접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너무 막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위에 자녀분들 있잖아요. 네. 그 저승에 뭘 필요하는 걸 물어보긴 많이 한대요. 근데 이 무당 할머니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냥 영혼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어떤 무술 있잖아요. 네. 그 싸우는 무술 말고. 예? 그 무술 방법을 써서 귀신이 빙의하면서 이제 귀신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산 사람과 귀신이 대화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접신이라고 하죠. 예. 네, 맞아요. 그때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이제 무당이 접신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하고 당연하죠. 근데 한국에서도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보통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 돈이나 옷을 태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영혼이 뭐를 필요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최소한의 기본 물건들만 입고 쓸 수 있도록 보내는 형식인데 네. 중국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직접 불러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영혼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너 무엇을 필요하냐, 무엇을 원하냐 이제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이제 준비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집 필요한다, 별장 필요한다, 스포츠카, 뭐 돈,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같은 물건들을 이제 실물과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저승으로 보내는 거죠. 중국은. 이제 필요에 따라 물론 영혼 결혼식도 올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부자들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영혼을 불러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부자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하냐면 이게 한 번 영혼을 부르는 게 한국 돈으로 대략 1,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예. 어찌 보면 정말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돈이 많이 그래요. 되니까. 그렇죠. 그때 90년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선배 기자님은 이런 점에 대해 매우 불신스러워했기 때문에 또 직업이 기자인지라 이것도 너무 좋은 취재 소재로 여겼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점쟁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속임수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산에 있는 무당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직접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비 기자님이 이제 다시 저에게 말하는데, 그 무당 집은 단순한 신당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여러 신비로운 의식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 의식들은 종종 끔찍한 사건들과도 연관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날 아침에 그 선배 기자님과 PD님 한 분 장비를 챙기고, 그 장비는 뭐냐면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예. 몰카였어요. 당연히 일반 카메라는 안 되죠. 예. 무당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몰고 곧장 산으로 향했는데, 산 입구에 이제 차를 세우고 둘이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의 그 중턱에 이르렀을 때 마침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한 명 만났어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혹시 그 점쟁이 할머니랑 영적 의식을 했냐고, 했으면 어땠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했다고 대답했고, 그리고 그 경험은 정말 너무 신기했고, 영적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신령과 자기랑 소통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서 계속 그 할머니를 정말 신통하다고 칭찬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너무 의심이 갔지만, 일단 뭐 여기까지 온 이상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싶었대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산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제 가다가 뜬금없이 멀리서 음산하게 보이는 초가집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그 초가집은 밖에서 보기에는 진짜 평범하고 오래된 초가집 같았지만, 실제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변을 웅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으스스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초가집의 입구에는 한쪽에 오래된 부적과 또 쪽 한쪽에는 신령 그림이 그려진 그 오래된 나무 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도 어떤 불길한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듯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할머니 무당의 집 앞에서 서서 잠시 망설했어요. 이게 정말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기자이지만 이런 점쟁이와의 접촉은 솔직히 꺼림직했겠죠.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차있지만 결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들어와! 라는 목소리가 이제 들렸고, 그래서 예. 그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 방 안은 이제 유난히 좀 어두웠어요. 대충 살펴보니 방 안에 간단했어요. 이제 안방 2개와 안방 2개는 잠겨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인 이제 신당이 있었고, 신당 그 중앙에는 향이 가득 꽂혀 있는 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 엄청 컸어요. 오. 근데 그게 놓여 있었는데,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낡은 거울, 그리고 골등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안쪽에는 수정구, 우리 수정구 아시죠? 수정으로 만든 볼. 그 커다란 거울이 놓인 제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상 위에 양쪽에 크고 굵은 양초가 2개 놓여 있었대요. 그렇게 이제 안쪽을 둘러보고 현관에 서 있는데, 나중에 그 같이 가던 PD님이 기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그 무당 할머니의 목소리 들었을 때 그냥 들어와가 아니라, 네. 이 무당 할머니가 사실 어마어마한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 PD님과 기자님이 올 거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올 건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심한 욕설과 함께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상 아래에는 돗자리가 펼쳐 있는데, 이 무당 할머니는 그 두 사람 이제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굉장히 찡그리며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그 두 사람한테 강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고 뭐해? 되게 세게. 그래서 이 기자님이 순간 당황했지만 이제 할머니의 그 강력한 기운에 쫄아가지고 순순히 그냥 제사 때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방은 무시무시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어둠 속에서 그 무당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더 끔찍하게 들렸다고 했어요. 예. 그제서야 이 무당 할머니가 기자님한테 너 누구의 영혼을 부르러 왔냐고 물었더니 그 기자님이 나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 형의 영혼을 좀 불러서 저승에서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 할머니가 그 기자를 쳐다보고는 야, 너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자님이 약간 좀 의아해하면서도 후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무당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네 형 이름과 사주, 그 생년월 있잖아요. 이 붉은 부적에 써놓고 3번을 절을 하고 굿비, 그 돈이죠. 옆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라. 그래서 기자님은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부적에 뭐 형의 이름, 뭐 몇 년, 몇 월, 몇일생 뭐 이렇게 적고 무당 할머니의 지시대로 3번을 절을 또 하고 옆에 있는 바구니에 이 굿비를 넣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 모든 과정은 섬뜩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대요. 이제 방 안은 어둠과 무당 할머니의 그 강력한 에너지로 가득 찼고 기자와 PD는 이제 순간순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게 되었대요. 그리고 다시 무당 할머니를 봤을 때 무당 할머니는 작은 상자 안에서 향 있잖아요. 그 되게 굵은 향 3개를 꺼내서 향을 피우고 이번에는 큰 항아리에 그 향을 꽂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얀 양초 있잖아요. 아까 그 2개.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사주가 적힌 붉은 부적 있잖아요. 그거를 순식간에 작은 종이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빨간색 작은 종이 인형. 그냥 가위로 파파파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촛불 위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예. 그리고 작은 종이 인형이 다 태워지면서 촛불의 그 불꽃이 노란색에서 서서히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그런 불꽃색으로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는 이제 2 손을 모아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이제 영체 방울, 그 방울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천천히 허공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의 향 있잖아요. 그 3개의 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방 안을 뒤덮기 시작했는데 그중 2줄의 향이 기자의 코끝으로 향하고 다른 향 1줄은 그 연기 창 밖으로 흩날렸다고 해요. 그 좀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장면은 이제 무당의 힘과 신비로운 세계를 그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후 영체 방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정구에도 이제 희미한 영상이 비춰졌대요. 그래서 갑자기 실내 온도가 훅 떨어지면서 촛불에 불꽃이 흔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기 중에 찬바람이 한바탕 불렀더니 촛불이 깜빡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에 이제 희미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더니 이 검은 그림자가 무당의 그 몸속으로 훅 흡수되어 버렸어요. 훅 들어간 거죠.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보던 2 사람은 이제 무당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는데 마치 그 접신한 듯 검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살기가 가득했대요. 그리고 이제 몸이 심하게 떨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은산한 바람이 불어오자 이제 무당 할머니는 더욱 심하게 몸을 떨며 이제 마치 외부의 다른 존재가 그 할머니의 몸을 통제하는 듯이 그런 느낌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무당 할머니 목소리는 갑자기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낮고 허스키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누구 나를 불렀어?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때 촛불이 흔들리면 이제 방 안에 보이지 않은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당황한 채 무당 할머니를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봤는데 그때 갑자기 무당 할머니가 선배 기자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이 쥐기린 놈아, 왜 불렀어? 왜? 막, 이 씨놈아. 막 이렇게. 무당 할머니는 쌍욕을 썩어가며 이제 기자 아저씨 향해 말을 쏟아냈는데, 기자는 처음에, 이게 뭐야? 이 모든 게 이게 쇼인가 싶었지만, 솔직히 그런 쌍욕을 들으면서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몸이 계속해서 긴장하면 식은땀만 이제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기자는 무서워서 몸이 하도 심하게 떨려가지고 힘이 빠져 바닥에 훅 주저앉고 말았어요. 근데 그 순간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표정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소혼 의식, 아까 그 영혼을 부르는 의식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는 또 무당 할머니에게 벌벌 떨면서도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 잘 지냈어? 그 세상에서 뭐 필요한 거 없어? 하지만 이제 그 얘기 듣고 무당 할머니에게 그 씌워진 형의 영혼은 계속해서 기자를 향해 뭐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어요. 이 썩을 받은 새끼야, 네가 나를 불러? 정신이 나갔구나. 너 드디어 뒤지고 싶은 거야? 너 얼마 못 살아, 알아? 그리고 너 날 팔아서 시험을 해? 막 이렇게 무섭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기자님도 계속 들으면서 어이가 없는 식으로 아니 형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형 결혼식이라도 올려줘? 했더니 이 말을 들었던 형의 그 영혼이 더 큰 소리로 지르면서 야 결혼했잖아 이 미친놈아 허자식 어떡하라고 이러냐고. 그래서 당장 여기서 나가 썩 꺼져 안 그러면 너 죽어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촛불이 한순간에 다 꺼지면서 무당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이제 비명을 지르며 이제 몸을 더 강하게 떨며 고개를 무릎에 얹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순간 방에는 시커먼 분위기로 어두워졌고요. 뭔가가 느낌적으로 무당 할머니를 벗어나려는 듯한 그런 악령의 존재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악령은 무당 할머니가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분노와 화가 가득 찬 상태였고 그는 점점 이 위험한 존재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도 더 이상 자신을 이제 제압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의 판단하에 다시 악령을 쫓는 그런 주문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빨리 이 악령을 제압하고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무당 할머니는 갑자기 또 어깨를 들썩이며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좀 끔찍하고 소름까지 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당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또 몸을 비틀며 이제 괴성을 지르고 쓰러졌대요. 그리고부터 한 5분 뒤였나? 이제 무당 할머니는 주저앉는 채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할머니 입에서 돌아오는 그 목소리, 원래 할머니의 목소리,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살자야, 이제 됐으니까 나가. 그래서 이 순간 방 안의 분위기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제 무당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일상의 토대 위에서 정상을 이제 되찾았고, 그 과정을 겪은 이 선배 기자도 정신을 차리며 이제 벌떡 일어서 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때 무당 할머니 얼굴에는 광기 어른 미소가 번쩍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는 무당 할머니를 향해 무서워하면서도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까 내가 당신한테 적어준 그 사주와 이름 있잖아. 그게 사실 내 이름이었고 내 사주였다. 나 죽지 않았으니 당신은 사기꾼이고 지금까지 쇼를 한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진짜 기사로 써서 이 세상에 까발릴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셔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무당 할머니가 허탈해하듯이 웃으면서
야, 그래, 너 잘났다, 이 쌍놈아 새끼야. 다 필요 없으니 너가 아까 냈던 그 굿비 있잖아, 그거 다시 챙겨가. 장례 치를 비용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미친 새끼야. 라고 이제 말만 하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잽싸게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이제 나가면서 기자님이 그제서야 PD님에게 야, 우리 아까 그 일들이 몰카에 잘 찍혔냐고 한번 봐보자. 예. 물어보면서 이제 PD가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글쎄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 찍었는데. 네, 와. 뭐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씩씩대면 욕하면서 내려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200m 정도였나? 그 산을 내려오던 길에서 갑자기 그 선배 기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쓰러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이 PD님이 놀라가지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그 기자님은 이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실 이미 목숨을 잃었고 네. 병원에 가서도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당 할머니가 불러낸 영혼은 사실 그 기자 아저씨의 영혼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이름과 사주를 부적에 적혔잖아요. 예. 그래서 기자 아저씨의 육체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근데 그 아저씨의 영혼은 본인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르는 짓은 솔직히 자아와 다름없잖아요. 와, 예. 네, 그래서 곧 죽을 본인의 육체에게 화를 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 사자야, 이 쌍놈의 새끼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곧 죽는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예.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이제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또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말씀해 주신 처음에 그 돌비 기자님은 본인도 절대 믿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고 저희에게도 이제 설령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기자라는 직업은 정말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와. 그래서 저희도 그분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실 한동안 정말 저기 충격적인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요. 네.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기자에 대한 꿈을 접고 저번에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3 수능 시험 끝나고 제가 바로 군대에 입대하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본인의 사주를 넣고 스스로 본인의 네. 영혼을 빼서 네, 와, 이런 그 할머니는 진짜였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너무 신통하고 저도 나중에 좀 점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될까. 근데 너무 비싸서 그걸 떠나서 너무 비싸요. 그걸 떠나서 네, 이렇게 네. 함부로 이렇게 좀 뭔가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을 해봐서 네. 진짜면 진짜라고 뭔가 좀 표현을 해주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데 그 네. 확인하는 게 좀 예의 없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근데 진짜 섬뜩하네요. 이거 상상을 못했네요. 그쵸. 저도 그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연 너무너무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코코님께서 정말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게 네, 코코님은 그 중국 분이시잖아요. 네. 예, 중국 분이신데도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놀라운데 와, 어떻게 단어 선택이며 상황 설명을 네. 웬만한 한국인보다도 욕할 때 잘하시는. 너무 욕할 때 신났어요. 진짜 너무 한국인이다. 진짜 욕할 땐 진짜 한국인이셨어요. 너무 통쾌했어요. 이거 웬만한 한국분보다도 욕을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서 세게 나가겠습니다. 정말 열이 받으셨으면 중국어로 네. 욕을 하셔도 되니까. 왜냐면 그 이야기 나오는 사람은 중국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욕을. 네, 예, 맞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한국어로도 한번 디테일하게. 하고 그 중국어로도 하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예. 제가 준비한 작은 스페셜이 있어요. 스페셜. 선물이에요. 네. 제가 네. 성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들무 네. 역 안내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저번에 한번 잠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걸 또 잘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 시들무 역은 내릴 문이 없다. 그렇게 또 해주셨는데. 있어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살짝 좀 좀 준비했어요. 네, 해주세요. 이거 편하게 하고 해주세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이번 역은 시들무 역입니다. This stop is 시들무. 前方到站是시들무站。まもなく시들무駅です。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하철 안내 방송랑 똑같이 자기 국어. 근데 코코님이 그 중국어 담당을 그 저희 지하철에 네. 나오는 목소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코코님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오. 그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다들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목소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야. 네, 여기저기 막 나와요. 너무너무 롯데월드 감사드리고. 가도 나오고. 네, 또 내일 모레도 네. 이거 시들무 코코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아실 겁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아유, 우리 규정님들의 네. 또 출근길 퇴근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하철을 매일매일 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출퇴근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내리실 분 아니면 이번 역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중국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코코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코코님은 한국에서 이제 성우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좀 시험하려고 해서 본인 사주를 넣는 그런 실수나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